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가을 마지막 주 월요일에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아동센터 연합회 안명 회장님을 만났었었는데요. 그래도 네.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또 인사 한 말씀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예. 저는 우리 동네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이기도 하고요. 지금 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회장으로 있는 네. 안명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계절이 벌써 이렇게 또 가을 쑥 지나가는 그러니까요. 이 시간에 네. 만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진은경 단장님께서도 나와주셨어요. 우리 첫 만남인 것 같은데, 네, 우리 네.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네. 진은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자세한 이야기, 여러분 궁금하신 이야기들 같이 좀 나눠보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앞서 3부에서도 우리 아이들 키우는 거 마음처럼 다르게 육아는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사회에서 돌봐야 되는 우리 아이들이 요즘 더 많잖아요. 많은 분들 함께 관심 가져주시죠.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응원의 메시지,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샵 1015번, 단문 50원, 긴 문자 100원 열어두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우리 아이들의 그 돌봄에 있어서 공백 문제 다들 좀 어려워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사회적으로도 사실 좀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관심이 많잖아요. 어떠세요? 우리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지역사회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돌봄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그런 시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지역 아동센터잖아요. 네, 맞아요. 자, 오늘 지역 아동센터 어떤 곳인지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곳인지. 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는요, 이게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이에요. 네. 그러니까 법적인 표현으로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을 통해서 네. 아동의 건강한 육성을 하는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네. 저희는 방과 후에 아이들이 이렇게 돌봄이 좀 필요한 아이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어떤 형제처럼 공동체를 형성해가면서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러 프로그램도 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어떤 사회적 가정이라고 저희는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회적인 가정이다. 네. 그런데요. 네. 그래요. 어떻게 아까 이제 정의를 딱딱하게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뒤에 풀어주시니까, 맞아. 라고 네.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제주 지역에 우리 지역 아동센터가 몇 곳이나 있는지요? 그리고 또 관심 있는 분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네. 현재 제주도 내에는 읍면동으로 구분했을 때 39개의 읍면동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7곳을 제외한 32곳에 1개 이상씩 모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내에는 총 지금 66개소가 지역아동센터가 있고요. 네네. 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만 18세 이상의 아이들이면 모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미만의 아동. 네,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라면, 네,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행정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용의 우선순위가 있고요. 네. 센터마다 정원 기준이 있어서 음. 그만큼의 아이들이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 수에 비하면 지역아동센터의 수가 많지 않다 보니 네. 아무래도 대기 이용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초등 돌봄 교실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맞아요. 더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목소리가 좀 크더라고요. 네.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이 지역 아동센터 그러면 이용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좀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보호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가까운 행정시나 이렇게 찾아가서 희망하는 지역아동센터 입소를 문의하시고 상담받으시고 거기에서 입소 승인을 받으시면 이용할 수 있는데요. 네. 올해 하반기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네. 정부 24라고 하는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 위치나 특성들을 확인하셔서 이용 신청을 하시면 그에 따라서 행정시에서 이용 승인을 받고
그러고 나면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이네요. 또 온라인으로 또 신청이 가능하면 좀 편리하게 우리 부모님도 이용하실 수 있겠어요. 사실 좀 가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또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네. 정부 24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우리 진은경 단장님께서 아주 설명을 잘해주고 계시네요. 네, 저희 라디오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볼 수도 있어요. 보는 라디오로도 여러분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아동센터에서는 아까 우리 어떻게 보면 사회의 하나의 가정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 안에서 활동하는지 또 관심도 가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역 아동센터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운영이 될까요? 이게 프로그램에 앞서서 아까 이용할 때 네. 물론 정부 24 원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가 있어서 이렇게 네.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들의 어떤 편리를 네. 굉장히 많이 봐주는 어떤 제도가 새로 생기긴 했어요. 근데 네.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네. 일단 아이가 오랫동안 머물러야 되는 맞아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교와 가정과 더불어서 방과 후에 짧게는 한 3, 4시간, 네. 길면 한 6, 7시간을 머물게 되는 공간이라서 반드시 아이와 같이 방문을 하시는 것들은 좀 하는 게 아이가 길게 그 공간을 이해하고 길게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더 덧붙이고요. 그렇네요. 네. 직접 한번 가보고 나서 네. 또 마음이 또 들 수 있어야 그래요. 되잖아요. 장소도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그램은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짧게는 뭐 2, 3시간, 길게는 네. 6, 7시간까지 머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가장 제일 우선이에요. 그래서 네. 간식도 먹고 같이 네. 모여서 저녁도 먹으면서 긴 시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학습이나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특기 적성 프로그램들이나 그리고 네. 문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좀 다방면에서 같이 하면서 아이들의 어떤 사회적인 사회성도 조금 확장시키고 부족한 어떤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완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에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학습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영역은 아니에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뭐 교육, 문화, 정서, 보호 프로그램 여러 영역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근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습도 굉장히 저희가 네.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죠. 이제 온라인 학습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네,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프로그램들도 아마 신경을 쓰시고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코로나19 상황 전하고 지금 이후에 좀 상황들이 많이 좀 바뀌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네. 이곳에서도 그렇고 어떤 일들이 좀 있었나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네. 네. 코로나19가 사실은 이제 난생 처음 겪는 다들 네, 모두 처음 경험이죠. 다들 처음 네. 겪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사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2월이면은 겨울 방학이 끝나고 네. 3월에 이제 학기를 맞이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네, 네. 2월 27일부터 임시 휴원이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네네. 예, 그러고 나서는 사실 임시 휴원을 하면 아이들이 사실은 돌봐질 곳이 또 없잖아요. 네. 근데 돌봄이 필요로 하는 친구들은 또 많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긴급 돌봄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모두 정상 근무를 하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시간까지 네. 언제든지 아이들이 찾아와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네.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겨울방학이 그래서 계속 길어지면서 온라인 개학을 했고, 그러면서도 아이들은 갈 곳이 없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열려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네. 긴급 돌봄을 받으면서 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참여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갑자기 휴원하게 되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우리 가슴 아픈 뉴스들도 아이들만 집에 있다가 불이 나기도 하고 밥을 못 먹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 뭐 그런 뉴스들이 나오기도 하면서 참 저도 걱정이 됐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긴급 돌봄도 하고 이런 근무를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로 많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운영할 때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모습 보면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좀 어려우셨는지 느끼셨어요? 네. 네, 앞서서 단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이제 저희 모두가 사실 초유의 사태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겪는 일이어서 네. 어떻게 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었고 그건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우선은 저희가 계약을 하면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방과후 시설이다 보니까
보통 종사자들이 10시나 11시 정도에 출근을 해서 오후 네. 일정을 보고 저녁 무렵에 마무리를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계약이 미뤄지다 보니까 아이들 일정에 맞춰서 아. 저희가 일찍 문을 열어야 했어요. 네, 그래서 네. 뭐 빨리 여는 곳들은 한 8시부터 문을 열고 아니면 네. 9시부터 문을 열어서 온라인 학습에 대한 대비들도 같이 해줬어야 됐었어요. 이게 쉽게 어른들은 사실 아이들이 이렇게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것보단 집에서 안전하게 컴퓨터를 보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물론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안전하긴 하죠. 근데 그와는 다른 어떤 온라인 학습이라는 게 어른들도 집중해서 2-3시간을 연속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하던 수업들을 전부 다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짧게 뭐 한 2시, 늦으면 3시 넘게까지 네, 아이들이 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월등히 해낼 수 있는 아이들이 저희 센터가 지금 현재 36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을 빼고 나머지 아이들 중에서는 그렇게 혼자 스스로 다 할 수 있을까 막 의문들이 있었고 대부분의 시설들이 그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혼자 학습을 못할 거라는 건 물론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은 당연히 긴급 돌봄으로 저희가 돌봐야 되지만 혼자 집에서 학습을 혼자 해나가기 좀 어려운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네. 저희가 좀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많은 센터들이 긴급 돌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이렇게 3분의 2 이상 다 아이들이 나오면서 네. 학습까지 지원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근데 제일 큰 어려움들은 이 아이들을 저희가 학습까지 해줘야 되는 것과 학습을 하려면 온라인 학습이다 보니까 학습 기자재들이 사실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을 위한 학습 기자재가 1대1로 맞춰져 있진 않아요. 근데 네. 아이들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는 다 1대1 1대1이죠. 기계를 네. 가지고 다 이렇게 수업에 임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을 적절히 해 나가는데 참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우리 아이들에게 또 관심을 갖고 또 선생님들에게 붙어서 뭐 약간 지도도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인력 충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더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네, 들고요. 맞아요. 앞으로 이제 코로나19 상황 이제는 사실 우리가 같이 함께 생활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야 될지 좋은 그 대책들, 체계들도 좀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같이 좀 네, 관심 네, 갖고요. 맞습니다. 네, 인력 확충도 필요할 것 같고, 이런 기기들도 확보도 필요할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필요하실지. 그러니까 또, 네. 초기에 저희가 학습 기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 자체가 갖고 있는 게 없어서 네. 교육청에도 도움을 청해봤고 저희 주무기관인 이제 도청에도 도움을 청해봤는데 이 교육청과 도청의 역할들이 상호 보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지금 사실 각자 맡은 일들을 하고 계셔서 참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의외로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뭐 네. 방과후 아카데미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 돌봄 시설이라든가 저희 같은 센터들 그 외에도 또 여러 군데 많이 있잖아요. 네, 청소년 네. 수련관들도 있고 아. 이런 곳들이 휴업만이 정답인가라는 고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곳들을 적절히 활용을 하면 네. 소수의 아이들을 모아서 얼마든지 저는 이렇게 대면 학습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사실 이게 원래는 처음이지만 내년, 내후년도 이렇게 장담할 수 없다라고 저희는 네. 사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이런 모든 사회적 자원들이 좀 하나로 좀 모아져서 어떻게 아이들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나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같이 좀 고민하고 좋은 해결 방안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같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사회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나가려면 교육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고민에 대해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곁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런 걸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지역 아동센터 말씀 들으니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사회에서 지역 아동센터만이 가지는 이 강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냥 한 가지만 딱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모든 아이들이 연령별로 학년별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집단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네. 학교도 그렇고 뭐 학원도 그렇고 근데 지역아동센터는 저희 센터로 예만 보더라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짜리 아이들이 36명이 같이 어울려서 지금 네, 생활을 네.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뒤돌아보면 저희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골목 문화 안에서 누렸던 그런 네. 것들을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또 돌아보면 지역아동센터 외에 아이들이 그렇게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 모여서
뭔가를 함께 어떤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공간이 없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네. 이거는 이 시기에 아이들이 반드시 조금 누려야 될 어떤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역아동센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너무 많은데 네.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지만 네, 네. 정말 강력하게 그래요. 요즘엔 더더욱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더 개인적으로 될까봐 걱정들 하시거든요. 사회화나 정서 지원이나 이 안에서의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네. 그래도 지역 아동센터에서는 함께 생활하면서 그런 배려하는 문화라든지 또 이해하는 문화들을 서로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익혀 나갈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정말 말씀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현안들 해결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이야기 나누고 관심 가져야 될 것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분 우리 방송 나오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또 하고 싶은 얘기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한마디씩 부탁드릴까요? 네. 네. 아프리카 속담에 네. 한 아이가 자라는 데는 온 마을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이 있대요. 네. 근데 저희 이제 제주가 특별한 제주도잖아요. 네. 특별시인데요.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아동 친화 도시라고 하는 것을 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행정적으로만 친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제주도에 있는 아이들이 진짜 행복하고 아동 친화적인 도시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도민들의 정말 적극적인 관심, 우리 아이, 나의 아이만이 아니라 네. 우리 동네에 있는 아이들, 우리 아이의 친구들, 모든 제주도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이런 것들에 함께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 지역아동센터 제주지원단의 진은경 단장님의 말씀이셨고요. 우리 안명희 회장님의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예. 네. 아이들은 사실 아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어른들의 지지와 관심 속에서 커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경제적인 상황이나 장애 유무, 보호자가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사실 모든 어른들에 대해서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책임지고 돌봐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 어떤 아동학대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반짝하는 관심 같은 거는 현장에 있는 저희들로서는 그다지 반갑지 않아요. 사실 아이들을 1년 365일 특별히 어린이날만 따로 두고 관심을 둘 게 아니고요. 네, 네. 1년 365일 아이들 귀하게 여기면서 관심과 지지를 갖는 그런 사회가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안명 회장님의 그 마지막 말씀 좀 울림이 있네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관심 갖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가 미래가 있는 사회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복지 24시를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자, 요즘 바쁘실 텐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